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두 사람 모두 무죄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명 씨에게 적용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5일 창원지법 형사 4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총괄 본부장으로 실제 근무했고 금전 거래도 공천 대가가 아니라 급여와 채무 변제 성격이라는 겁니다. 다만 명 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김 전 의원도 공천과 금전 거래는 무관하다며 정치인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내놓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게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에 반송터널을 포함한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5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반송터널과 의성로 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 금곡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로 총 사업비는 6,539억 원 규모입니다. 5차 계획의 부산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반송터널은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잔여 구간으로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과 반송터널 민간투자 사업,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상거리 최단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 시간이 26분에서 35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타당성 조사와 국비 확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부전 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을 규탄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이 6년째 연기되고 있다며 경남이 수도권이었다면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도권 GTX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속도전을 내는 것에 비해 지방 핵심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조기 개통돼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운행 준비를 마친 마산, 부산, 강서, 금호역 구간이라도 부분 개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사업은 마산과 부산 부전 약 5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99% 공정률로 국토부와 시행사 간의 사업비 부담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정당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종우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연됐다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3주가 넘었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봐주기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와 이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5일 조혜진 전 국회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오전 바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예비후보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의 기회를 떠나보내선 안 된다며 완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통합을 피하고 미루기 위한 핑계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차기 총선으로 통합을 연기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선거 전 통합과 6.3 통합단체장 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5년 만에 기장 이름을 달고 돌아온 기장 갈매기 씨름단이 지난 4일 공식 찬당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수단 규모를 키운 씨름단은 첫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래판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 갈매기 씨름단 창단식 현장입니다. 2010년 해체 이후 부산시 체육회 소속 부산갈매기 씨름단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씨름단이 15년 만에 기장군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재창단으로 운영 주체가 기장군으로 바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 운영 체계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선수 규모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며 전력 역시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씨름단은 전국대회 출전은 물론 지역 체육 행사 참여와 유소년 씨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이끌 계획입니다. 지역 대표 스포츠팀으로서의 역할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 고유 스포츠인 씨름이 15년 만에 다시 기장갈매기라는 이름으로 창단이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우리 기장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씨름단으로 커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장 갈매기 씨름단은 오는 2월 12일부터 태안군에서 열리는 2026 설날 장사 씨름 대회를 통해 첫 공식 무대에 오릅니다. 선수 10명 전원이 출전해 창단 이후 첫 승부에 나섭니다. 선수들은 모래판 위에서 기장 갈매기의 비상을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선수로 활동할 때는 금강장사를 9번을 했고 통합장사를 1번 해서 총 10번의 장사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목표는 좀 쉬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훈련 열심히 해서 예전 몸 상태를 좀 만들고 나서 중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와 이제 기장군과의 이제 협업으로 이제 힘들게 재창단했으니까 저희 선수단이 뭐 좋은 성적 내고 이제 지역과 화합하고 봉사활동할 수 있고
좋은 팀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장군민 축구단에 이어 올해는 기장갈매기 씨름단을 창단하고 종합운동장 건립도 추진되면서 기장이 스포츠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노후 전통시장 107곳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통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되다 장기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시장 정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 기간 중 상인 생업 보호를 위한 임시시장 조성비를 지원하고 주거,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기능 복합화 모델도 검토합니다. 5일 16개 구군과 부산경제진흥원, 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시는 이달 중 컨설팅 대상지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7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관광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7차 계획 성과를 진단하고 K컬처 확산과 AI 시대,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관광 흐름 변화를 반영해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는 해양, 산악, 산업,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공간 구상과 함께 관광 수요 공급 분석과 중기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비 연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발굴해 앞으로 정부 공모 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말 연시 집중 단속으로 부산 지역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전년 대비 24%, 부상은 33% 줄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광지와 식당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6개 경찰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차 단속과 상시 단속을 병행해 면허 취소 460명, 정지 286명, 측정 거부 13명 등 모두 759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집중 단속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과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3명이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공무원을 감찰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급 공무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6급과 7급 공무원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는 공직기관 감찰을 통해 복무 위반 등 총 21건을 적발해 주의 15건, 현재 조치는 6건을 처분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싸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이 영업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협동조합은 최근 부산광역시와 시행사,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4자 협상에서 약속한 대로 공사기간 계류장 존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실시 협약에 공사 중 운영이 명시돼 있다며 전면 퇴거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시 계류 허가증 발급과 행정 대집행 대상 제외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상생을 위한 기업과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는 7번째며 경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창녕군 대한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4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와 ASF 중수부는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가를 비롯한 500m 내 가축돼지 3,9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5일 새벽 2시 30분까지 창녕군과 인접한 합천과 의령, 함안 등 8개 시군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 멧돼지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고열과 구토, 출혈, 폐사하거나 임신한 돼지는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다른 동물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현재 치료법이나 상용 백신이 없고 바이러스 특성상 환경에서도 오래 생존합니다. 만덕 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가 4일 오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현장의 배연 설비 작동과 공기 흐름 제어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교통관리체계 운영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만덕 센텀 도시 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9.62k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터널로 오는 10일 개통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만덕 센텀 구간 통행 소요 시간이 기존 41분에서 11분으로 단축되고 연간 통행 비용 648억 원이 절감된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대심도 도로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교통과 주거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운대구 센텀파크 1차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심도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정체 구간에 대심도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아이와 노약자의 건강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완충 녹지 축소와 미흡한 안전시설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령군이 4일 청년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의령군은 지역의 첫 청년 아파트로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 유입 등 2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2번지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주택기금 등 315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과 연면적 8,122제곱미터 4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과 자연성 회복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나창진 환경운동연합 등은 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열리는 경남 원탁토론에서 보수문 개방과 취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조 원인으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지목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허브 공항 시민추진단 등 부산시민사회단체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과 입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기가 106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수요 추계와 확장성, 공항 위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구조가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돼 경쟁과 공공통제력이 약화되고 향후 공사비 증액과 사업 지연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요 산출 근거 공개와 함께 미래 확장을 전제로 최소한의 배치 계획 조정을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기본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